울산은 어찌됐건 김승규 돌아왔고 믹스가 또 계약이 됐고 또 데이비슨이라는 풀백 혹은 이제 팀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백까지도 소화를 할 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요 정도 영입이라면 울산은 선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캐릭터대로 울산은 지금 선수단 전체의 평균적인 퀄리티 클래스가 굉장히 좋은 팀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들어온 선수들도 그리고 이제 주저앉힌 믹스 선수까지 해서 그 클래스와 퀄리티에 맞는 선수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입은 우승을 목표로 한 영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후반기 갈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또 선수들이 힘든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 K리그 의무 출전 22세 이하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동경 선수 한 명을 빼면 나머지들이 다 전현직 국가대표. 물론 이제 불투이스나 이런 선수들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조금씩 그런 변동은 있지만 다들 경험들이 많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도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켜도 다들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요즘의 경기들을 보면 약간 밋밋한 전술 운영 같아도 그 안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풀어가는 능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를 알고 하는 듯한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울산은. 네. 그만큼 기복이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도 얘기할 때도 울산은 기복이 제일 없는 팀이었잖아요. 힘의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역시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도 금방 자신들의 흐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노련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과의 선두 싸움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울산의 영입으로 전북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북도 참 영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승대 선수가 또 영입하자마자 이적 이후에 첫 경기에서 바로 또 골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제 김신욱 선수가 없으니까 전북도 골을 넣는 스타일이라든가 전술에 약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김승대 선수는 뭐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네. 없잖아요. 이미 지금 전북 유니폼을 입고도 그 실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김승대 선수를 조금 더 이제 100%, 120% 활용을 잘 하려면 저는 이승기 선수도 이제 부상으로부터 좀 복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 스타일에 잘 맞춰갈 수 있는 뭔가 조합을 찾기 위해서 전북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김신욱 선수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김승대와 더불어서 로페즈 또 문선민 그리고 이제 아마 곧 복귀가 될 겁니다. 이제 이승기 선수가 돌아오고 또 이제 한교원 선수는 이미 복귀가 됐죠. 김승대 선수가 포항에서 정말 절정의 플레이를 보였을 때 김승대와 주변 동료들 간의 어떤 호흡 전북은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이제 전술적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는 확실히 측면 공격 비율이 높아요. 전북은요. 그래서 결국은 크로스에서 김신욱 선수가 해줄 수 있는 롤이 상당히 많았던 팀인데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이용 선수의 오버랩이 됐던 뭐 김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좌우 측면의 오버랩 또 측면에서 어떤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들 이런 지원들보다는 이젠 중앙에서의 부분 전술과 중앙 미드필더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의 공격 지원에서의 부분 전술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모라이스 감독이 영입을 했죠. 호사 같은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체격 조건도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순발력이 있는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과는 아니에요 전혀. 약간 윙포드 성향이 있는 공격수단 말이에요. 또 역시 뒷공간 움직임이 좋은 김승대 같은 유형. 거기에 로페즈도 측면으로 나오더라도 공격 가담을 해서 중앙 쪽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는 영역들을 많이 맡으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에서 한현님 말씀드렸던 이승기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손준호 같은 선수의 박스-투박스 역량 공격 가담했을 때 그 손준호 선수 롤이 매우 중요하고 이승기 같은 선수는 빨리 복귀를 하는 것이 현재의 공격진을 시너지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이거는 공격에서 그동안 패턴대로만 가면 오히려 기복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김신욱이 없는 상황에서 김신욱이 있을 때처럼 공격을 해버리면 네. 현재 공격 조합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침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경원 선수는 군입대를 위해서 또 6개월 동안 전북에서 뛰게 되잖아요. 네, 팬들이 시즌 초부터 걱정한 게 사실은 수비 쪽에서는 약간 선수층이 엷은 의미가 있다. 그런 팬들의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권경원 선수 정도의 퀄리티 있는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전북 팬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최영준 선수, 장윤호 선수를 또 내보냈어요. 그렇죠. 물론 최영준 선수나 장윤호 선수가 뭐 전북에서 핵심 선수로 여태까지 뭐 중용받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지만 약간 저는 전북에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 물론 권경원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또 올라가는 방안은 있지만은 이 신영민 선수가
지금 연령이 좀 높은 그렇죠. 선수예요. 맞습니다. 지금 아주 이 무더위에 신영민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부담이 조금 커질 만한 지금 시기와 흐름이 됐어요. 또 상대적으로 최용준, 장인호는 또 내보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은 권경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드 쪽에도 이제 힘을 좀 보태주는 그런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을 좀 봤고요. 이제 중하위권 팀 말씀하셨던 경제인 경남 먼저 제리치의 영입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져요. 아주 저는 좋습니다. 사실 이제 김병수 감독은 스타일이 조금 맞질 않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중용하지 못했지만 전 제리치는 정말 좋은 공격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이 아주 좋은 영입이 됐다. 이 선수는 확실히 결정력이 있어요. 본인에게만 볼을 잘 주면 그게 이제 얼마큼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역시 이제 네게바가 갔잖아요. 네. 이번에 데려온 오스만 선수가 과연 이제 네게바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았죠. 근데 확실히 지금 루카스투니오스도 생각보다는 K리그에 이제 적응하려고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고. 그래서 루카스투니오스와 바로 이 제리치. 저는 이 조합은 상당히 전술적으로 잘만 응용을 시키면 경남은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공격 파괴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네. 그 제리치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네, 장 의원님 말씀에 다 동감이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리치 선수 같은 영입은 경남이 사실은 시즌 시작할 때 진작에 했어야 되는 돼. 영입이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말컹의 30골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맞아요. 머치 선수, 룩 선수 이런 선수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리치 같은 보강이 애초에 좀 사실 경남은 필요한 보강이었고 제리치 선수는 정말 김병수 감독 스타일하고는 그 스타일과 움직임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골잡이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게 또 증명이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제리치는 물 만났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경남 전술과 움직임 스타일은 제리치에게 딱 맞아요. 근데 김병수 감독의 강원은 또 아니었고 네. 거기서는 정조욱 선수가 훨씬 더 잘 맞고. 이제 경남의 근데 문제는 오스만 선수.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영상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영상상으로 괜찮다고 해서 또 실제로 다 괜찮아지느냐 그렇죠. 이건 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오스만 선수가 제가 본 영상 정도로만 만약에 해준다면 네게바 선수 지난 시즌에 좋았을 때와 좀 유사할지도 몰라요. 근데 경남은 제 생각에는 그거까지 돼야 지난 시즌에 좀 위력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컹이 물론 엄청나게 위력적이었지만 지난 시즌에 경남의 네게바가 굉장히 사실 컸거든요. 네게바가 다 흔들어 놓고 넘겨주면 이제 말컹이 해결하고 그 네게바의 흔들기가 없어졌다는 게 경남의 공격을 매우 1차원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오스만 선수가 그걸 좀 탈피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제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영입을 했어요. 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이 194, 195가 넘는 이러한 건장한 나이지리아 공격수를 영입을 했는데 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빨리 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을 지금 영입을 해서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제주는 또 새로 시즌 전에 아길라를 영입하면서 좀 뭔가 다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남준재 데려왔죠. 그러니까 결국 측면에서 막 돌파하고 올려주고 5495나 5495 이름 외우기 쉬워요. 숫자입니다. 나까지 이렇게 4로 하면 다 숫자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가 4가 될 수 네. 있고 5495의 나, 5495 나. 이 선수가 경기를 봤더니 체육 조건 좋고 헤딩으로 뚝뚝 그러니까요. 떨궈놓는 거는 할 줄 알더라고요. 잘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호흡이 맞질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선수 지금 데려오면서 급한 거예요. 남준재 돌파해라. 그리고 이제 5495나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간결하지만 수비수잔 두고 그렇게 좀 축구에서 하나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득점력을. 그러면서 빠른 임상혁 같은 선수도 데려왔잖아요. 네. 돌파 능력이 있는 이러한 선수들로 지금 팀 체제를 바꾸고 있어요. 남준재, 임상혁, 거기에 5495. 그리고 최규백 선수가 또 임대로 일본 무대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강화하고 골문도 울산에서 오승훈 키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려오면서 전체적인 지금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경기만 놓고 보면 뭔가 조금 살아날 기미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마그노 같은 선수들하고 이제 얼마큼 호흡을 잘 맞추느냐. 맞아요. 골만 조금 터지면서 패턴만 찾으면 제주는 뭐 허리라인에 뭐 선수들도 좋고 권순영, 이창민 뭐 전체적으로 선수층은 나쁘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신 대로 반이 거의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손발을 빨리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입은 잘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영입 문제는 차치하고 근데 지난 전북전에서요. 저희 녹화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팬 여러분들께서는 주말 경기까지 또 주말 보셨겠지만 경기 저희가 못 저희는 봐요. 주중 경기까지 소화한 상태인데 그 주중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와 박진포 선수가 부상을 다쳤어요.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센터백 요 바뀌었어요. 부상이 이제 제주는 얼마나 가느냐. 물론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조용영, 김대호, 오승훈 골키퍼, 최규백 선수까지 사실 수비 라인 보강에도 제주가 워낙에 수비가 전반기에 안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수비 라인 보강에도 힘을 기울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알렉스 선수, 박진포 선수 부상이 만약에 이게 좀 긴 거라면 그 여전히 수비에 조금 불안감을 제주는 갖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제주가 네. 실점 2위거든요. 예, 경기력이라든가 공격력 자체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오사쿠 오나 선수가 케인대 선수보다도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커리어가 좀 더 나은 면도 있는 선수라서 이제 문제는 제주는 역시 이제 수비력이 후반기에도 관건이 될 그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